전쟁 관련해서 유독 전투사만 강조하는 게 여성들이 만약에 이제 전쟁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다음에 전쟁 때 어떻게 이제 동원되었는지, 전후사에 어떤 이제 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국가 폭력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빠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거의 침묵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두부로 유명한 마을이죠. 이곳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미망인 촌을 이루었던 곳. 동네가 230호가 다 소작인이고 가난하고 지주는 한 너덟 집밖에 없어요. 지주는. 그러니까 지주가 너덟 집인데 그 지주 집에 가서 논밭을 좀 얻어 지으려면은 딸내미 아들내미 다 그 집과 일 도와주고 이래야 논좀 얻어오지. 3,7제야. 3만 소작인이 먹고 7은 지주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농사지가 다 갖다 지주한테 바치는 거지 뭐. 그런데 인민군이 넘어와가지고 고루고루 산다니까 다 가입한 거지. 그냥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소작인으로 살다 고루고루 산다니까 뭐 다 도장 찍은 거지 뭐.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과부들이 시국에도 제일 많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잖아. 과부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두부 장사가 시작됐어요. 강릉 초당 두부가 이토록 유명해진 건 미망인들의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두부 장사를 시작한 초당 아지매들. 당시 강릉 중앙시장에는 초당 두부 골목이 있을 정도였죠. 전쟁은 수많은 남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투 중에 피난길에 또는 학살을 당해.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 미망인의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조사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전쟁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미망인 같은 경우는 그 남편과 헤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날,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됐던 모든 행사는 축소됐습니다. 철원의 현장에서 역사적인 날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이 오래도록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봐.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봐. 물도 왔어요. 내 평생 이십 대 초반에 혼자서 되시면서 정말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셨어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이 얼마나 미망인들 혼자 산다고 사회가 참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저 여자는 혼자 살아.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예전부터 담겨 있었어요. 누가 나 있는데 정말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여자기 때문에
아 여자가 네가 꼬리를 쳐서 그랬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정말 그거를 저는 느껴요. 강릉시 구정면 이곳에 신혼 때 남편을 잃고 홀로 모진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가 계십니다. 치매가 찾아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죠. 이 양반은 6.25 날이 전쟁이 6.25 일요일 날 났는데 그날이 결혼식이었대요. 결혼하셔서 얼마나 같이 계셨어요? 결혼하시고. 못해서 살지도 못했어. 뭐 어떻게 살 거야? 혼자서 그냥 울면서 그저 우는 게 일이지 뭐. 그래서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 아, 무슨 장사 하셨어요? 깡통 같은 거 뭐, 호박 같은 거 뭐, 파 뭐 이런 거 장사를 많이 했어요. 전쟁은 끝났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채 닥치는 대로 돈 되는 건 무엇이든 해야만 가족들 입에 풀칠이 가능했죠. 힘든 게 뭐 이제 별게 아이고 말이라고 어떡하고 내가 돈을 좀 버니까 남자들이 그 돈 때문에 나를 좀 가차게 하려고 칼 같은 막 죽인다고 막 난리치고 이랬어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돈 벌어가지고 돈 좀 있다고 와가지고 저는 지랄하더니 씨발 칼 같은 님 밤에도 머리맡에다 칼을 놓고 잤어요. 내가 자도 밤으로 무서워 자지 못해.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무슨 남자 올까 봐. 이게 그러고 3, 4월 달인데 이래 누워서 불 안 켜놓고 누웠더니 문을 파시시요. 누구요 이러니 문을 칵 닫고는 문에 딱 붙어서서 안 가더라고. 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고 놓치 있으니 분해 죽겠더라고. 그래고는 다시는 이제 남자라는 걸 아주 진절머리 냈어. 등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어린 자식의 어머니, 생명의 위험마저 느꼈던 생계 부양자. 남편 잃은 여자에게 세상은 왜 그리 가혹했을까요? 결혼한 지 뭐 3개월 아니면 1년 이 정도였던 거죠. 전쟁 때 임신했거나 아니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많아봤자 2명 아니면 1명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경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피난을 다녔는지 근데 그 피난을 당한 거는 임신한 상태에서 겪은 피난길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겪은 피난길이 훨씬 이분들한테는 이제 전쟁 경험으로 나오는 거죠. 점령군은 그곳에 남아있던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남한의 군인과 경찰도 무수히 죽임을 당했죠. 저는 직업은 대전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전남수령 당해서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피난 가서 한 달반 만에 체포되어서 대전 형무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8월 14일 날 그 괴뢰군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시체를 찾으러 13일 만에 어느 산에서 판결해왔습니다. 그 시체는 손을 뒤에로 묶고 총알은 양쪽 팔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면상을 다쳤는데 눈알이 빠졌습니다. 그 뒤에 찾아다가 실체를 찾아다 선산에 안장하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 피난 마음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흰머리 성성하도록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지요.
끌고 가서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좀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 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삼척에서 학살된 경찰 아버지의 기록을 찾는다는 전명희 할머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공서를 찾아 헤맸지만 당시 전쟁 관련 기록은 국가주의적 기준으로 선택되거나 배제됐습니다. 삼척 군지 옛날 거 거기에는 그런 역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지금 이제 차선책으로 강원도사 강원도의 역사책을 해서 봤더니만은 지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네요. 경찰을 가지면 이제 군인 가족인 자든 이렇게 되는 연결되기 때문에 마구 못한다는 식으로 자꾸 필요나라 막 가라는 것 같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 오는데 따라갈라니 이제 못 따라오게 이제 돌팔매질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 있다가 나 띄놓고는 그 길로 가셔가지고는 뭐 불 때다가 이제 아공제 총알이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돌아가신지 그거는 뭐 다 총알이 튀어나와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 엄마도 그 사이에 다 이렇게 그만 세상 뜨신 것 같아.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바람에 날 띄놓고 갔잖아. 어떻게됐다가 팔매질하면서 참 욕망했어요. 응? 근데 이제 가서는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됐으니 내 원망 안 해요. 전쟁으로 사망자도 속출했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몽처럼 몸에 장애를 얻은 상위 군경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위 군경 미망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의족을 해고 옷을 입고 왔으니 나는 몰랐죠. 솔직하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 정말 참 첫날 밤을 자고 나가지고 너무 후회했죠. 그 후회 안 하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데 걔도 동생 걷어주겠다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엔 그런 걸 몰랐죠.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 걸 알면 그때 결혼 안 했죠. 뭐 옛날에 그런 걸 다 모르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안 했죠. 속였죠. 나는 안 간다고 반대했는데 부모들이 그 사람이 묻어나고 좋다고 그렇게 길찍고 그냥 살으라고 그냥 해가지고 억지로 살아요. 그래 한번 시집가면 사는 거야. 지금 시절처럼 나갔다 사람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게 좋다고 아니고. 그냥 살아야지 저 사람한테 안 그러고 누구한테 가려면 쬐게 생겼어 내가.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제8차 상위용사의 합동결혼식이 서울시공관에서 선 국방장관의 주례로 전 국민이 축복하는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한몸 바쳐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멸공의 싸움터에서 불행하게도 불구의 신세가 된 우리의 용사들. 이제 이들의 불편한 육체에 힘이 되어 일상의 반열을 맹소하여 한 번 도망가다가 지연돼가지고 시커두들에 맞고 도망가다가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죽으려고. 우리 영감이 이북 사람이라서요. 무서워요. 방해도 사람인데 스트로만 막 패는데 뭐 어떻게 해. 나의 영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냥 일선에 가서 사람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악해가지고 아주 뭐 여자가 죽는지 뭐 자식이 죽는지 그것도 몰라요. 일선에 가서 그 싸워가지고 그 나쁜 짓만 해가지고 애가 하나 낳고선 그러는데 애가 2살 먹었나 1살 먹었나 근데 아주 우리 큰딸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아주 눈이 아주 새까만 하니 새까만 게 그냥 그걸 줘두고 갈라니 참 죽지 못해 진짜 못 가겠더라고. 우리 신랑이 성질이 좀 가해. 어떻게 나를 빠질로 찾는데 아기가 떨어져서 배꼽 밑에서 컸어. 그러니 다리 덜 차서 났어. 아기를 놓으니 아기가 개구리만 해요. 배꼽 밑에 크지를 못하고 배꼽 밑에서 커가지고 개구리만 한 게 달을 그랬는지 달을 못 채웠지요. 애가 제자리에 있어야 달을 채울 텐데 그랬니 우리 신랑이 남아애라는 거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예. 병들어 아픈 몸, 전쟁 트라우마. 심신이 고달픈 남편은 아내에게 화풀이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양반도 가엾지. 측은하게 바라보며 자식 위해 참아온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나마 국가유공자나 상위군경 미망인은 어쩌면 나은 편이었을지 모릅니다. 보도연맹 아버지나 남편에 비하면 말이죠. 추럭에 이렇게 묶여갖고 하얀 걸로 이렇게 다 포종줄에 묶여서 추럭에 타고서 막 경찰서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질로 가고서는 여태 모르는 거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알으니 엄마가 그러는데 저 가덕이라는 데 가서 전부 총살 당했다고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애들은 4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전미기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뭐 어디가 누가 남편이 죽었다는 거 그거를 할 줄을 몰랐어. 그때만 해도 엄마가 그러고 글씨를 몰라서 1.5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거기 가서 뭐 시체도 찾는다 어쩐다는데 엄마는 그런 걸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질로 마른 게 이 세월까지 간 거죠. 못 찾고. 시신이 남아 찾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아예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죠. 죽음과 삶이 교차하면서 남은 가족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크니까 아 그때 아버지가 그거 포승줄에 묶인 게 그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그걸 느끼지 그때는 왜 그렇게 가는 것도 몰랐어요. 아주 보도연맹이라면 입에 내지도 못했어. 그냥 다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가사 일만 하죠. 남의 집 식모 보고 애기 보아주러 가고 그냥 밥 해먹으러 댕기고 그게 직업이었어. 고생 무지하게 했죠. 교상 고생해갖고 근근히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강원도 양양군 조산리. 이곳은 전쟁 전 북한 지배하에 있던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전쟁 후 월북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뭘 난 아무것도 못해 먹었지 뭐. 그 연자제 나도 댕기기는 그래도 한양대학교까지 댕겼다고. 밖에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농협에 합격이 됐는데 야양의 조합장이 그 이제 발령을 내고선 일주일 있다가 발령을 취소하더라고. 왜 취소했느냐? 여기 동네 한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 줄계하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댕기면 하도 가서 조합장 보고 말이야 지랄을 해가지고 조합장이 말이야 억울해서 그 발령을 취소했다고. 그 조합장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고. 그렇게 해서 취소하게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좀 속이 좀 좋지 않았단 말이야.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에 희생된 미망인과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사유를 차치하고라도 명확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인민군 아새끼들이 동네로 돌아다닌다고. 여자들이 어디 있으면 두 놈들이 와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안 가려고 뭐 막 빠댕이를 침이 전야단이지 뭐. 남자들이 둘이서 여자 하나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그래 붙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람 욕심이 자기 생명을 구하려면은 자기 여동생을 박살치기는 대장한테 몸을 준다든가 그런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있잖아. 사람 욕심에 그런 식으로 된 거지.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자기가 살려고 여동생을. 그렇지.
충북 괴산. 이곳에 미군에게 성폭행당한 어린 누이의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 5살 먹어서 내가 10살 먹어서인데. 아, 3살 때세요? 큰형님이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이 사진을 왜 찍었느냐 하면 저 큰 댁에 질부대. 미국 놈들이 저기요 세부돌이라고 여기서 한 3km 되는 또랑가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나 어려서 누가 알아? 밤에 이제 작은 놈들 붙들어 간겨. 그 어떤 님이 고발을 했겠지 이제 그래가지고서 자익 갈등했다. 갈등이라고. 그래 아버지가 막 뭐 밤에 가는 미국 놈하고 뭐 놈들이 왔는데 나도 어려서 이래 보니까는 막 붙들어 가는 겨. 조사할 게 있다고. 강탈 당한 것 같아. 그래 세복에 왔는데 그때 작은 놈가 16살이에요. 17살에 막 울고 이제 이러니까 어머니가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러니 그 어떡하니 참고 전부 마음을 돌리라 이러니까 이제 대소가에서 이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너 그 어제 그러니까는 밤에 붙을 갔다 하니까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사방 얘기를 해 다 알게 됐지. 그래 돼가지고서 누님이 이제 와가지고서 막 울고 이제 이래도 이제 어머니가 달래고 이제 일하는 생각이 나. 우리 이제 누이는 여기서 붙들 갔지만은 여기 이제 한 다리가 뭐 거기 있어서 미군이. 그 내 얘기 들으니까는 거기 젊은 여자들 뭐 저 이제 이 동네에서 저건네 가는 여자들 붙들어가 다 강탈했대야. 마을을 점령한 주체가 바뀔 때마다 주민들은 동원됐습니다. 국군이 오면 태극기를, 북한군이 들어오면 또 다른 깃발을 흔들어야 했죠. 하지만 총을 든 군인들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기 십상이었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했는지 자살을 했어. 딸 둘 낳고서 손태희라고 그 매형한테 가가지고서 딸 둘 낳고 죽고 매형도 일찍 못 살았어.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성 군기 문란에 대해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한 퇴역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군의 높은 지휘관들이 여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도 봤고 듣기도 했어요. 일본군 출신이 대개 그런 짓을 하더라고. 숙소에 가면은 임시 숙소 그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여자가 수시로 이제 베껴진다는 얘기도 들었고, 조선시대 채홍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채홍사처럼 자기 부하를 통해서 여자를 구해온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일본군 출신 고급 지휘관들에 의해서 강한도 일대에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진 것은 확실합니다. 여자들을 홀랑 뺏겨서 방 안에다 그냥 몰아넣고 군인들이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니 나와 이렇게 가서 데리고 가서 옆방에 가서 데리고 자고 그래가지고선 한 10일 내지 15일씩 말이야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고선 이제 군인들이 전방으로 뭐 이동하든지 이러면은 그때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얘 도망도 못 가게 옷을 홀랑 뺏겨놓고 방 안에다 싹. 제작진은 한국전쟁 당시 군인에 의해 학살과 인권 유린이 자행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제 미군이 이제 보면서 이제 막 탱크, 미군 그 탱크지. 탱크 들어오면서,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막 달리고, 이 미군들이 오면서 좀 이제 이 마을에 시비가 뭐 이제 뭐 연막 태는 거, 그걸 쏘면 다 불이 납니다. 집도 다 태우고, 소고, 짐승, 사람 다 찐다리고 학살시킨 거예요, 여기가. 또 여자들도 뭐 참 그 미군에 당하고, 뭐 그런 것도 많았고, 뭐 그런 너줄이 했어요, 여기가. 그 정도는 누구 이름 내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다 고인 다리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와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그 여자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나이가 뭐 한 다 30대에서 다 넘죠. 마을 어귀 그날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 희생자 이름뿐 아니라 당시 처참했던 상황이 세세히 새겨져 있죠. 이름인데 여기 희생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뒤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뒤쪽에 돌아가 보세요. 아. 저 노동 마주 희생자 유족 회원들이 함께 쓰게 했는데 저서 다 1951년 1월 10일도 다 나와 있네 다. 네. 이거 읽어보면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뭐 일일이 방화를 하고 사람과 가족을 모두 죽이니. 여기서 교쳤던 사람들이 저게 사망자 이제 고인됐으니까 이걸 읽어보면은 하나 다 됐어요 여기에요. 이처럼 공식적으로 위령비를 세워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성폭력 희생자 사연은 목격자나 증언이 없으면 그 사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저 위에 그때 당시에 19만 된 언니들은 하루도 집에서 일부 종사한 사람 없어요. 다 국민들한테 잡혀가 살다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껌데이도 막 숨어서 새댁들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들어오면 오케이 하라고 시키니까 오케이 하다가 데리고 와도 좋아하고 오케이 뭐 영어로 하니까 그저건 무조건 오케이 하다 잡혀간 이들도 있어요. 아니지. 그때는 저 미군들이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섹시하고 그렇게 후라시 들고 저녁으로 후라시 들고 그냥 비치면서 섹시하고 그러니까 그 말쩍 숨어 댕겼어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농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뒤에 가서 숨어 있고. 그저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 젊고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햇볕 한 줌 쬐기도 무섭던 하늘. 여자들한테 막 몹쓸 짓 하고 그랬어요. 아유, 불 안에 갖다 쳐놓고요. 나래비 서요, 나래비 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죽었어요. 아주 나래비 서가지고 그냥 겨대놓고 지랄하는 거야. 그래 그 여자가 죽었어. 다 숨었지 가서. 그러니까 나 이게 뭐 아주 나도 잣나무밭에가 2달을 살았어. 밤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면 거기서 먹고 잣나무밭에가 살았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그 말을 어디다 하고. 외면했던 70년 세월. 그 사이 남성의 시선으로만 다뤄졌던 전쟁의 기록. 하지만 그날의 소녀들은 기억합니다. 국가적 묵인과 성 착취의 정당성 앞에 여성의 성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위안부가 있었어요? 그럼 위안부 신장 놓고 있네. 여기에요? 네, 저 동사서 앞에 오다가 사거리 있지요. 예. 그거 건네. 한국군 위안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는 한 70명. 70명이요? 네. 한국군 위안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럼. 속초가 아니고요? 아니 여기. 그럼 그때 그 위안부를 어떻게 들고 오는지 모르나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드럼통에다가요? 네, 드럼통에 한 사람씩 넣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서 경매를 거지. 내가 본 거는 일사 후퇴 나와가지고 다시 복지를 할 때 하룻밤을 자는데 부대에서 자는데 위안부가 배달이 되어 간 거야. 아이 김하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문안 위안소 갑시다 이래. 너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그 문안 위안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덕에도 어딘지 성덕 다리 건너라 보통 얘기하죠. 성덕. 예. 그 남대선 다리 성덕 다리라 그러거든. 예. 위안소가 있었던 곳은 남대선 다리 건너서 성덕. 그 동안에 있었어. 있었다고. 거기에 위안소가 있었어. 있었어.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다 알지. 우리 그냥 연영된 사람들은 다 알지. 강원도 양양군 조산리,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컨테이너만이 덩그런 저곳에 한국군 위안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이는 드뭅니다. 자전거 수리, 자동차 수리, 빵치, 그다음에 이발소, 그다음에 뭐 이런 하여간 그 장사라는 건 여기 쭉 되죠. 여기 이제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마트, 큰 마트가 있었지. 요 빈터가. 그리고 위안부란 게 이쪽에 이쪽에. 규모가 판자가 그때는 한 어느 정도였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 예. 높이는 저만하고 저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만 한 집이 이렇게 줄로 두 줄이, 내 생각엔 두 줄이 쓴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할아버지. 그만큼 한국군 위안소도 위안부도 충격이었습니다. 소문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한 여자가 70명까지 한 남자를 하루에 상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70명까지. 네,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그 반 아들의 얘기가 이 아이 새끼 빨리 하고 나와 이렇게 이 워카도 안 벗고 이 허리띠만 벗고 뒤에서 다음 차례 자기가 오자를 줄 섰으니까 그럼 이 새끼 빨리 하고 나와 발전기를 차고 뭐 이랬다는 소문까지 났어요. 그 위안부도 한 거지 공공연하게 보여요. 아, 그때. 네, 창문으로 보인다고 하는 게. 이 남발을 줘요. 아, 넘버를 줘요? 쪽지를? 순번을 준단 말이야. 요런 종이다가 번호를 써서 줘. 아, 종이에다가. 몇 번이다, 몇 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이 우리 상관이면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 여자 이제 관계 그 순서가 그 쪽지를 줘가지고 내가 그게 기억이 나. 치열한 접전이 치러졌던 강원도 고성군 무남리. 휴전이 되기 전까지 군인만 주둔했던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 한국군 위안소가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칸칸이에 여자들 하나씩 있는데 그 방에는 아주 세숫대에다가 세숫대 하나 물을 한씩 떠가지고 여자가 한 사람 치우고 나면 물 떠가지고 들어가고 물 떠가지고 들어가거든. 그 자기 거 씻고 남자 거 씻어주고 시작하고 나갈 때 또 씻어주고 한 사람 왔다 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한 사람 왔다 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10시까지는 계속 몇십 명을 한 사람이 몇십 명 받는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갔다 나가면 또 세숫대나 씻고선 또 물 떠들어오면 또 사람 들여보내고 들여보내니까. 1956년 국방부에서 펴낸 공식 문서 후방 전사를 살펴보면 위안대의 설치와 개요 등이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수위안대, 바로 이제 군위안소죠. 그래서 이게 대자는 군대라는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묶어서 한 뭐 작은 20-30명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군대 개념으로 대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특수위안대가 이게 뭐지? 근데 일제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바로 아시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수위안대가 상대했던 한국군에 대한 통계가 실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돼 있습니다. 지역과 인원 등이
꽤 세세하게 나옵니다. 격전지에 몇 개의 부대가 이제 소위 로테이션 된다고 하죠. 교대가 된다고 할 때 이 교대되는 과정에서 쉬는 부대들한테 여성들을 끌고 갑니다. 마치나 그른처럼 담요 부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담요 부대적인 그런 것이 또 한국 전쟁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 부대가 일정한 정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담요 부대 형태로 아마 제대로 집도 안 만들고 엉망으로 했던 거겠죠. 그리고 담요 부대는 증언을 받아보면 이제 동굴 같은 데건 어떤 민가건 간에 이제 어떤 장소를 딱 적당한 장소를 차지하면 칸칸이 이제 담요를 일정한 정도 이렇게 커튼 같은 걸 비슷하게 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소리 듣고 막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당시 위안소가 대체 어떠했기에 인격이 존재하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 다시 증언자를 찾아갔습니다. 민가나 군인이 무단 점령한 곳에 차려졌다는 한국군 위안소. 자유로 온 게 아니고 이게 싣고 온다니까. 아, 군인들을 싣고 내려놓으면은 위안부라니까. 예. 복도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다닥다닥 이제 칸이 이제 붙었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초가집이란 말이야. 아, 초가집. 초가집. 예. 집이 겹집으로 이렇게 두 개 붙었어. 붙은 게 있었어. 여기에 여자들이 한 명씩 들어가 그래, 한 명씩 다 들어앉아 있어. 국군 영웅이라 불렸던 차명신 장군의 회고록에도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운영했다는 위안부대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군수품의 시각으로 좀 본다는 거.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시기에서 여성들을 그러니까 한국 위안부를 조직화하고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여성들을 군수품 혹은 일종의 하나의 이제 일회용 혹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한국군 위안부나 미군 위안부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를 되게 망각해 왔던 건 아닐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제 이 병사가 총을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군 내에서 그런 위안이나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성이 하나의 그런 총과 같은 존재로만 그냥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애국 봉사 이런 논리가 단순히 민간인뿐만 아니라 자원 입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그 진리처럼 형성돼 있던 사회다, 시기였다. 제작진이 입수한 6사단 간호병이라 불린 여성들의 사진 한 장. 어떤 군사 전문가는 혹시 그런 게 이제 한국 위안부 아닐까 네. 의심한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는 프랑스에서 직접 제가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도 그 뒤에 설명문이 그게 언론에 배보된 사진이에요. AP. AP에. 간호 장교를 한다면 저 국복 안 입죠. 기본적으로 흰 가운을 입어요. 흰 가운을 입든 아니면 보조 가운을 입든 간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호병은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군속일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 여성 그러니까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약간의 스타일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의외로 보면 좀 나름은 좀 지금 머리에 뭐 이렇게 핀을 꽂거나 나름은 되게 단정해 보이고 좀 군복 자체나 이게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초가의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군무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군수
혹은 아니면 이제 정규 장교라고 종교 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군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 사람은 군번이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은 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군속도 아니고 간호병도 아니고 군번이 없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라 봐서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인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내가 소대장 할 때 대대장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아 이런 여자를 하나를 그 적시자 반장만 채워가지고서. 그래 내가 중대장한테 저 여자들이 뭐냐니까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때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군복 입혀서 데리고 다녔다고. 그리고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그 백화점에서 채용사가 끌고 온 여자도 다 군복 입혀서 데리고 와요. 그냥은 안 입히고요. 그럼요. 나는 내가 사단사령부 근무할 때 여자들이 사단장 숙소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전부 군복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 증언을 토대로 제작진이 찾아낸 강원도 내 한국군 위안소는 그 수가 무척 많았습니다.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직접적인 군 위안부 출신의 여성은 피해 생존자죠.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죽어서 관에까지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군인에 의해서 기억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좌익 혐의 부역 혐의를 받는 그런 여성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군인에 의해서 끌려갔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의 여성들은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남성 군인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성 이제 인민군 중에도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여성 인민군들 중에서도 좀 젊은 어린 아이들 포로로 잡히면 대체로는 끌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로로 잡혔던 인민군 할아버지가 그 여성 몇 명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증언을 받았던 이건 월남민으로서 이제 군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네 부대가 직접 북에 가서 여성 맷을 납치해서 내려왔습니다. 군위안부로 썼던 할아버지의 증언이기 때문에 납치한 여성들도 있었다. MBC 팀에서 지금 고성에도 지금 나온 거, 양양에도 나온 거, 저는 속초에까지 있는 것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 파주, 포천 이쪽은 없었나요? 주로 미군 쪽이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실지 회복이라는 것보다도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주장한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강원도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쪽은 미군이 방어를 했어요. 그 중부전선 쪽은 또 철원이나 이쪽은 또 우리 부대가 있었잖아요. 예, 미군도 있었고 이쪽도 있었고 미군들이 있는 데는 숲회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철원 같은 데는 한국군 위안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 서쪽은. 어쩌면 모든 격전지에 한국군 위안소가 있지는 않았을까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시선에서 기록된 역사에서는 가려졌던 한국군 위안부. 외면하고 싶던 불편한 진실은 아니었을까요? 국가 스스로 진상규명과 그다음 재발 방지 약속,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일부 여성들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살아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먼저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사과 요구를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장 위의 여성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날을 헤쳐온 그녀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이 사라진 아내, 아버지를 원망하던 딸, 보급품이 되어 군인에게 제공된 여성의 성. 분명 그녀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